LNF 2025년 2분기 실적 나왔죠. 바로 핵심부터 좀 보죠. 일단 좋은 소식은 매출이에요. 5,201억 원. 와, 직전 분기보다 무려 42.6%나 성장했어요. 네, 매출만 보면 그렇죠. 이게 판가가 좀 내렸는데도 출하량이 엄청 늘어난 덕분이거든요. 전체로는 55% 늘었고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그러니까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요. 이게 75%나 급증했어요. 작년 상분기가 저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3분기 연속 출하량 상승세. 이건 뭐랄까 확실히 회복 신호탄으로 봐야겠죠. 네, 외형 성장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영업 손실이 아직 1,212억 원이에요. 이게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는 거죠. 아, 손실이 아직 크군요. 네, 직전 분기보다 적자 폭이 한 13.6% 줄긴 했지만 이걸로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손실 원인을 좀 봐야 하는데 첫째는 그 원재료, 특히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이 커요. 가지고 있던 재고 가치가 툭 떨어진 거죠. 네. 전분기보다 이게 439억 원이나 손실이 늘었어요. 이 중에 리튬 관련 손실만 해도 261억 원,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꽤 크네요. 그리고 둘째는 신규 공장 돌리면서 고정비 부담이 있고 또 판가랑 원가 사이의 시차, 이른바 영래깅 현상 때문에 578억 원 손실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원달러 환율 떨어진 것도 195억 원 손실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들어도 수익성은 아직 못 따라오는 거죠. 재무 상태도 좀 그래요. 현금성 자산 보면 1,476억 원인데 이게 직전 분기 대비 반토막 났어요. 51.6% 급감. 총부채는 한 3% 늘었는데 총 자본은 오히려 18%나 줄었고요. 아, 듣고 보니 수익성 개선이 정말 시덕한 과제네요. 그래도 3분기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드디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주력 신제품, 그 NCMA95, 니켈 함량 95%짜리 고성능 양극재요. 이거 수요 꾸준하고 유럽 쪽 미드니켈 출하량도 다시 회복될 걸로 보여서 전체 출하량이 2분기보다 한 40%늘 거란 전망이거든요. 네, 출하량 증가는 예상되죠. 출하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공장 가동률 올라가고 그럼 고정비 부담 줄고 재고평가 손실 부담도 좀 덜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최근에 리튬 가격이랑 환율이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손실 처리했던 거 일부가 3분기에 다시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아, 그리고 유럽 전기차 인센티브 부활 같은 정책적인 호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3분기 흑자 전환 아직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2분기에 원자재 가격 떨어진 게 이제 3분기 판매 가격에 반영될 거란 말이죠. 아, 시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판매가는 오히려 한 5% 정도 더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하이니켈은 7%, 미드니켈은 4%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가격이 더 떨어진다. 네. 그리고 리튬 가격 반등세가 계속될지도 사실 미지수예요. 중국이 공급 조절하려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수요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아직 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여전히 외부 변수가 너무 커요. 현재 공장 가동률도 40, 50% 수준이라 완전 정상화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보세요? 리튬 인산철 양극재요. 이게 기존 하이니켈보다 안정성 높고 가격 싸서 중저가 전기차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많이 쓰이잖아요. 미국의 IIA처럼 탈중국 공급망을 선호하는 흐름에 맞춰서 기회를 잡으려는 걸로 보이는데 네, LFP 진출은 해야죠. 이미 SK온 같은 주요 고객사랑 MOU도 맺었고 2026년 4분기 양산 목표로 부지 매입까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3만 톤에서 시작해서 6만 톤까지 늘릴 계획도 있고요. 하이니켈에서 쌓은 기술력이 있으니 LFP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LFP 시장 진출, 그건 당연히 필요한 수순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봐야 해요. 가장 큰 건 역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죠. 아, 가격 경쟁력? 네. 기술력은 대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솔직히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IRA가 변수긴 한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고요. 또 LFP 생산 자금 마련하려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발행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막대한 신규 투자 비용, 그리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도 걸릴 거고 특히 기존 NCM 설비랑 이게 호환이 안 돼요.
완전히 새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이죠.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Q&A 요약 같은 거 보면 북미 2위 자동차 회사 신차 얘기도 있던데요. 신차 출시에 따라 LNF 제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요. 그리고 일본의 주요 배터리셀 업체랑 협력 논의도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산업 지원 정책. 예를 들어 투자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제 같은 거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북미 신차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본 업체와의 계약도 IRA 규정이나 관세 문제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는 일정이 좀 조정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W 발행은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글쎄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게 확인될 3분기 이후에나 시작돼서 가시적인 성과는 아마 2026년 이후에나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LNF가 단기적으로는 출하량 회복이라는 기회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LNF 신사업이라는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익성 개선, 또 재무 안정성 확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LNF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